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잘 챙기고 계시나요? 저는 날씨가 더워도 부동산 폭락이 아니라 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는 투기꾼들이 망해야 합니다. 절대 쓸데없는 세금을 투입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누가 투기꾼이고 선량한 투자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격 하락의 리스크를 본인이 감당 못해서 연체를 하고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투기꾼입니다. 이런 투기꾼들은 완전히 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투기꾼들의 피가 마르는 상황, 그러니까 부실이 심각해지는 상황, 이런 것을 살펴보고 또 이제 정부가 미분양 매입을 돌려서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것도 살펴보면서 미국 상황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투기꾼들이 돈을 갚지 못해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의 대출 종류별로 연체율, 이거를 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연체율 시계열, 이거를 보시면은 대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대출이 연체율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가계 신용대출, 여기에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만큼 투기꾼들이 돌려막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제 그 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연체율로 보시면은 0.04, 0.05, 연체율이 엄청 크다, 이제 그런 느낌은 못 받거든요. 제가 뉴스에 나온 부산은행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은 부산은행의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한 0.49, 거의 0.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적은 것 같지만 금액으로 따진다면은 연체 금액이 938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실제 금액으로 환산을 한다면은 몇백억, 천억 가까이 이 정도 단위로 훌쩍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금액이 은행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지금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당기 순이익이 380억 원?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한 25%, 이 정도를 날려먹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거죠. 여기도 연체율이 가계대출이 0.4다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그거를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수조 단위, 그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5대 은행 같은 경우에는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여기에 가계대출 잔액이 700조가 넘었습니다. 여기서 1%가 아니라 0.5% 정도만 부실이 나도 이게 얼마냐면은 1%가 7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반, 0.5니까 그게 3.5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여기도 20-30%가 날아갈 수 있는 그 정도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체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포함이 안 됐죠? PF대출, 자영업대출, 그리고 기업대출, 이런 것들의 연체율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여기에 투자한 금액도 손실이 아직 측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지금 은행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신들이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꾸준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달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이 6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고 해요. 지금 5대 은행만 5조 2,200억 이 정도 증가했습니다. 일단 나라에서 돈을 빌려주겠다, 적극적으로 밀고 이제 언론들도 열심히 선동하고 있으니까 리스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도 계속 대출로 돌려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지난번처럼 다시 하락하게 되면은 엄청난 위기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은행들이 원금 회수도 못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생긴다는 거죠. 회수하더라도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현금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열심히 선동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속고 있지는 않습니다. 6월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분양이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미달이라고 해요. 분양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분양 매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5월 17일 날 발표가 됐거든요. 국토부에 가서
제가 자료를 다운받아 온 겁니다. 리츠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결국에는 중간에 또 엄청 헤쳐먹겠죠. 매입해준다고 하면서. 근데 또 이제 리츠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미분양을 매입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정부에서도 매입은 해주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돈을 좀 대고 개미 투자도 받겠죠. 이런 거 받아가지고 미분양 매입하고 이거를 임대로 돌려서 뭐 돈을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돈을 뜯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인데 결국에는 지금 돈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냥 경매로 나오거나 할인 분양 나오게 놔둬야 되는데 정부에서 결국에는 손을 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시면은 150개 사업장 9.9만 호를 추진하겠다. 지금 이렇게 내용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 말은 미분양이 이미 10만이 넘었다는 겁니다. 지금 미분양이 7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9.9만 호를 추진하냐. 말이 되지 않죠. 이미 실제 시장에서는 미분양이 10만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은 파월이 지표를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된다. 기다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잘못 내렸다가 망한 적이 있잖아요.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하늘색이 70년대 인플레이션 그래프입니다. 어느 정도 잡혔다가 다시 급등을 하죠. 금리를 잘못 내렸다가 물가가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준도 물가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 한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을 겁니다. 과거의 전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실이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아서 이게 곧 부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지역 은행들이 연쇄 도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돈을 넣었죠. 다른 나라도 돈을 넣은 것 같은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다 같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갖고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부동산 투기꾼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왜냐?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대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대출에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계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체율이 작아 보이지만 전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연체가 조금만 된다고 하더라도 은행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가계부채, 자영업, PF대출 이런 것까지 같이 합치면은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외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다.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지금도 가계대출로 돌려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속고 있질 않죠. 6월 분양시장이 폭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부에서 나서서 미분양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9만 9천 호를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미분양이 7만인데 갑자기 9만 9천, 거의 10만은 어디서 나오나요? 지금 미분양이 10만이 넘었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말을 거의 믿어줄 수 없다. 그 말인 거죠. 영상을 마치기 전에 계좌로 후원해주신 유승덕님, 오은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후원해주시면은 또 정직하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